써뉴. 밖에서는 청소부들이 일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챕터 하나 읽어볼게요. 좀 마무리했어요. 공포 몰입의 시작. 분노라는 빗자루로 공포라는 괴물을 쫓아내라. 조라닐 허스튼. 예전에 저는 그 명언들을 제가 좋아하는 명언들을 500개 정도를 모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일에서 불탔는데, 그때 화실 불날 때 불탔는데 파일에다 넣어서 그 명언들을 주로 언제 모았냐면 이제 군대 있을 때 책 읽으면서 좀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500개 중에서 365개를 추려서 그 명언 해설집을 일일 일명언 이런 식으로 해서 출판을 하려고 맘먹고 있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그냥 그 원고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골랐던 명언들이 이 전격골치 서울대 가다 이 책에가 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어머니가 학교에 가서 퇴학해서 자퇴로 바꾸던 86년 2월 말, 나는 겨울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낙성대 골목을 뒤지고 있었다. 전봇대와 구멍가게에 붙어있는 월세 있음을 보면서 언덕길을 돌고 돌았다. 셋이 살 수 있는 가장 싼 방을 찾아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집들을 방문해야 했다. 부동산에 이제 싼 방들은 부동산에 아예 안 나와요. 그 주인들이 종이 쪽지로만 붙여놓거든요. 자, 몇 시간 후 기와집을 찾았어요. 이제 넘어가자. 부엌에 지렁이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거기는 강감찬 장군 탄생지여가지고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고, 그 집을 신축 개축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비석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광주 인성고를 그만뒀는데 이제 검정고시를 볼래 아니면 고등학교를 다시 다닐래, 이제 이거를 좀 고민을 하다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들자 해서 고입종합반을 다녀서 이제 강남 8학군으로 그 학교를 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 당숙집에서 한 3개월인가 이제 실제 거주를 했었죠. 마지막에는 그 고등학교 가기 전에는. 그때 참 당숙모의 그 음식 솜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꼭 가서 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조만간 연락을 좀 해봐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세화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그 싸이하고도 이제 동문이 되고, 류시원이라던가 이런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세화고등학교가, 세화여고, 세화고가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고입시험을 다시 보기 위해서 고입종합반으로 갔는데 그 학원 이름이 성심학원이었습니다. 안 썼네요. 잠깐만. 성심학원. 네, 거기 서울역이었는데. 오케이. 저장. 성심학원 고입종합반으로 갔죠. 근데 이제 한 2명의 친구가, 너무 노숙하게 생긴 2명의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지하가 고입종합반이었고 1층이 교무실이었고 2층부터가 이제 대입종합반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야, 니네들 2층으로 가야 되는 애들이 좀 지하로 잘못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농담을 던져서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걔네들은 재수생처럼 보였어요. 그 고3 고등학교 졸업한 재수생처럼 보인 애가 딱 2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좀 키도 크고 좀 제 마음에 들었던 여학생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연희라는 애가 있었어요. 얘랑 이제 국립묘지에 일요일 날인가 산책 좀 가자. 그래서 이제
일종의 데이트 신청이었죠. 그래서 같이 이제 국립묘지 갔었는데 이제 그 애가 막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아버지 묘를 보면서. 음, 그때는 이제 매주 이제 국립묘지 아버지 묘에 찾아가서, 여기는 그 내용 안 썼는데, 찾아가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오고, 거의 매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참 충격적이게도 제가 이제 그 고입종합반에 가서 약 200명 됐었는데 이제 반배치고사를 본 거예요. 그치, 배치고사. 그래서 이제 인의 예지신 5반이 있었는데 제가 중위권이었어요. 예반에 편입이 됐습니다. 성적이 안 나와. 그래서 근데 그 200명이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떨어진 애들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인구가 얼마 없어서 그런데 그때는 고등학교를 뭐 경쟁률이 있었어요. 그 일반적인 배치인데도 워낙에 1970년 제가 71년생들이랑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71년생, 70, 72년생들이 모여있는 학원이죠. 이렇게 좀 빨리 가네, 늦게 가네 해서. 인구가 가장 많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정말 베이비붐. 그러니까 인구는 가장 많지 않을지라도 대입 시험을 보는 인구는 가장 많았어요. 역사상 100만 명이 넘었었으니까. 그래서 워낙에 많다 보니까 고등학교 떨어지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서울에. 그래서 이제 고입종합반이 상당히 많았는데 거기서 제가 배치고사를 봤는데 중위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없었던 실력, 그것이 고2를 다 마친 내 실력이었다. 그러니까 인성구에서 고2를 다녔는데 서울에서 고등학교 떨어진 애들에 하고 시험 봤는데 중위권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재밌었던 게 그때는 이제 몇 시에 제가 한 5시? 이게 그 탁상시계 중에 되게 시끄러운 거 있죠. 그 종 때리는 거, 따르르 하는 거. 그걸 이제 그 구식, 태엽 감아가지고 이렇게 구식, 그, 아무튼 탁상시계인데, 그걸 맞춰놓으면은 너무 시끄러워서 공포스러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딱 맞춰놓으면 1분에서 3분 전에 먼저 일어나요, 제가. 그래서 이제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끄러운 소리를 안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종이 울려서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5시 일어나야지 그러면은 4시 58분에 딱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나면 시계 보면은 딱 1분, 2분 오차야. 그러면 딱 누르는 거야. 그럼 그 소리를 안 들어도 돼. 근데 요즘에도 제가 2시 48분에 알람을 맞추거든요. 그러면 한 2시 43분에 일어나요. 한 5분 전에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휴대폰으로 알람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러 끄지는 않아요. 울렸을 때 끄죠. 그래서 이제 3시부터 활동하는 거는 지금 계속 하고 있고 하루도 어긴 적이 없는데, 자, 문제는 전날 과음을 했거나 장거리 운전을 하면은 도저히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이 정말 피곤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과음보다 더 피곤한 게 운전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술 먹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근데 장거리 운전은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알람을 3개를 맞춰 놓는데 이게 참 책에 쓸 수 없는 내용이 이렇게 많다니까. 보세요. 화면을 좀 어둡게 하면 더 잘 보이겠죠. 2시 48분, 6시 25분. 잠깐만, 이거 시간 잘못됐네. 9시 25분. 네, 이렇게 3번을 맞춰 놓는데 일단 무조건 일어난다는 원칙이에요. 알람이 울리면, 또는 너무 피곤하면 울린 다음에 일어나죠. 근데 일상적인 컨디션에서는 항상 5분 전에 일어나요. 그러면은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럼 좀 더 자요. 안 되겠다. 그럼 좀 더 자는 거죠. 그 전날 특별한 어떤 피곤한 일이 있었을 경우에. 근데 이제 625는 뭐냐면, 248은 뭐냐면은 3시부터 활동하기 위한 그냥 12분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15분, 보통 저는 15분 전에는 일어나죠. 625는 뭐냐? 아직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라는 거죠.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 국가예요. 정신 차리라 이거죠. 자, 9월 25일은 뭐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월남전에서 그게 9.25예요. 그 날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미를 6.25하고 9.25의 의미를 기억해서 그렇게 알람 시간을 아침에 이제 이런 기상 시간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가타카 영화에서는 그 유전적인 한계를 인간의 의지로서 극복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봤던 영화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어렸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을 잠시 확대해 볼까요? 확대가 되네. 한글 파일에서 확대가 되는데, 다행이다. 확대가 되네. 얼굴을 보면, 제가 이제 거기서 퇴학을 자퇴 처리하고서 낙성대에 지금 앨범은 불타고 없으니까 자취방 얻었을 때 제 모습이에요. 되게 참 어렸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17살 정도, 16, 17살 때의 모습이죠. 그때 아주 큰 안경을 썼었는데 그때 굉장히 큰 게 좀 유행이었거든요. 그때부터 하여튼 왼손으로 이렇게.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강감찬 장군 탄생지 바로 아래 밭이 하나 있었고 그 앞집의 뒷칸이에요. 근데 울타리가 없었어요. 거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강감찬 장군 집 사진은 정작 없어요. 참 이게 귀한 사진인데 이걸 줄여야 위로 올라가는구나. 그때 이제 스캔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챕터가 이제 세월고를 들어가서 전국 중앙 학력 평가인가 거기 있었는데 그때 50만 명이 좀 넘게 시험을 봤어요. 50몇만 명이. 근데 제가 그때 몇 등을 했냐면 그러니까 전국에서 146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0.025인가 뭐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모의고사 0.02%의 성적. 그래가지고 50몇만 명 중에서 146등을 한 거죠. 이 학원을 열심히 다녀가지고 공입조건반을. 그래서 그때는 뭐 그냥 정말 뭐 상위 1%가 아니라 상위 0.01%였었죠 한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또 공부를 또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우고 들어간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이 다음에 펼쳐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18페이지까지 마무리를 했고 오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무튼 저번에 그 책을 냈을 때는 김경만 씨가 오타를 잡아줬는데 이거는 이제 이번엔 우리 행운 출판사 집사람 출판사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집사람은 난독증이 있어서 오타를 잡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타가 이제 오히려 없었다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장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고 또 저는 다른 활동을 하겠습니다. 써뉴